6월 6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제63회 현충일입니다. 그동안에 나라를 지키다가 돌아가신 순국 선열들에게 진심으로 이 감사와 추모를 보냅니다. 자, 제가 어제 반 트럼프 해야 된다 하니까 몇 그룹들에서 몰려와서 난리더만요. 문바들도 그러고 또 태극기 드신 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저보고 뭐 걔네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위장 보수다, 이 본색을 드러냈다, 좌파가 숨어 있다, 김대중 계열이다. 제가 김대중에 반대하고 기자회견하고 22년 9월 달에 민주당을 7명의 당시 지구당 위원장을 데리고 탈당을 했습니다. 당시 노무현 후보의 이념적인 문제를 공개적으로 기자회견하고 탈당한 사람입니다. 지금 16년이 흘렀는데 위장보수다, 김대중 어떻다라는 이야기 매우 불쾌하고요. 또 저보고 반미 본색을 드러냈다 이러는데 저만큼 친미 없습니다. 친미니까 현 시점에서 한국의 이익에 방해가 되는, 한국 안보에 방해가 되는 트럼프를 반대한다. 자, 미국과 동맹이 돼야 되고 한국이 미국과 헤어지는 순간에 한국은 견딜 수 없다고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중국, 러시아, 북한을 멀리하고 미국을 가까이 해야 되고 일본을 가까이 해야 된다라는 신념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태까지 제 방송을 듣고 제가 전략 전술적으로 하는 말 한마디를 보고 그렇게 반응을 하면서 저보고 욕을 하는 사람들은요, 애초에 저라는 존재가 티꺼워서 아니면 저라는 존재를 제거하고 싶은 본능이 있어서겠죠. 뭐 아무래도 좋습니다. 그런데 말은 가려서 하기 바랍니다. 제 책 이 공공의 부패 뒤에 보면 이렇게 두꺼운 이 부록이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국가정보 유출 조작 사건이라고 해서 2006년 11월 달에 벌어진 미국 스파이 사건 일명, 거기에 제가 핵심적 인물입니다. 당시 미국의 국방부에 이 지한 인사로 전시작전권 전환과 둘러싸 당시 노무현 좌파 정권과 싸우던 제 지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 있는 지인 몇 명과 그 사람하고 연결되어서 스파이 활동을 했다고 제 사무실을 덮치고 집을 덮치고 압수수색을 해서 무려 이 사건이 종결되기까지 3년 이상 수십 번의 조사를 받고 제 지인 10수명이 불려가서 어려움을 겪었던 사안입니다. 당시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고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명박 대신 박근혜를 지지했다는 이유로 이 사건을 가지고 저를 괴롭혔어요. 그래서 이 사건과 관련해서 당시 검찰이 증거를 조작했다 해서 제가 이 사건 때문에 나중에 신장이 나빠져서 수술을 받는 지경까지도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저보고 반미라니요. 미국의 이익과 한국의 이익이 다를 수는 있지만은 대체적으로 같이 가야 되고,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자신의 개인 이익에 눈이 멀어서 한미 동맹과 혈맹을 멀리 한다면 시간이 있을 때 제가 욕을 좀 듣더라도 강한 비판의 깃발을 올리겠다라는 취지로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자, 저는 나름대로 전술적으로 했어요. 제가 지금 말하는 부분을 영어로 자막 달아서 미국에 깝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한국에서 지금 반 트럼프 분위기가 높다. 왜 그러냐? 지금 북한 김정은과 종전선언을 한다든 등 시원찮은 비핵화 합의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분노가 많다.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서 반대하는 시각이 많다라는 걸 전달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제가 일일이 뭐 구차한 이야기 하지 않겠는데요. 최소한 남의 말에 비판을 할 때는 앞뒤 맥락을 가려가거나 그 사람의 말을 쭉 좀 들어보고
그 사람의 내막도 알고 비판하기 바랍니다. 자, 오늘 현충일입니다. 현충일이 어떤 날입니까? 나라를 지키다가 이렇게 순국한 분들입니다. 우리가 건국하는 과정에서 당시 여순 반란 사건, 제주 4.3 사건을 진압하다가 돌아가신 분도 계실 거고, 또 지리산 빨갱이 토벌 작전을 하다가 돌아가신 분도 계실 거고, 그때 빨치산이라고 대단했죠. 6.25가 끝나고도 한참 동안 빨치산이 지리산 일대 설쳤습니다. 또 6.25 전쟁 때 수많은 장병들이, 또 민간 의용대들이, 또 더 나아가서 켈러 부대, 동키 부대, 각종 유격대, 9월산 유격대, 이런 사람들이 진짜 이름도 명예도 훈장도 하나 남기지 못하고 돌아갔고 국가로부터 보상을 제대로 받지도 못했습니다. 저는 정상적인 국가라면 이렇게 6.25 때 희생을 하고도 그 명예가 회복되지 못하고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한 분들에 대해서 국가가 모든 것을 제치고 그분들을 기념하고 추모하고 또 보상을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각종 사고 나서 수학여행 가다가 벌어진 재난사고에도 온갖 형태의 추모와 기념과 엄청난 보상금이 주어지는데, 천안함에 타서 조국을 지키다가 돌아가신 43명입니까? 장병들은 지금 개죽음을 한 겁니다. 그 천안함 침몰의 의혹을 아직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제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게 북한이 한 게 아니라고 해야 저들 속이 편해지는 놈들이 있는가 봅니다. 정부가 그런 부분들을 부추기고 있는 느낌까지도 들고 있습니다. 자, 민주화 운동을 했다고. 제 청춘도 주사파나 PD나 이런 건 아니지만 학생운동을 하다가 사회운동을 하다가 멍들어 갔습니다. 솔직히 저도 유학 가서 공부 제대로 좀 했어요. 좀 뜻을 제대로 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저 청춘이 80년대, 90년대에 학생운동, 사회운동을 하다가 멍들어 갔어요. 그렇지만은 제 청춘을 보상하라고 민주화운동 무슨 보상이니 이런 걸 하는 사람들과 같이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왜? 내 청춘의, 내 인생의 한 일부를 그래도 아주 정열적으로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던진 걸로 만족한다. 그래서 유학도 못 가고 공부도 못했어요. 공부를 해보지를 못했습니다. 젊은 시절에요. 후회도 많았지요. 제가 대학원 마치고 유학을 가려다가 참 이런 사회운동 관련 일 때문에 교수들과 싸우고 결국은 대학원 졸업도 못하고 석사 졸업도 못하고 논문을 안 썼습니다. 일부러요. 수료한 채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꿈을 꾸도요. 열심히 유학 가서 박사 학위를 하는 꿈도 지금 꾸고 있어요. 자, 각자가 자기 상처를 가지고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했다라는 걸 간직하고 가야 되는데, 이 운동권이라는 썩은 놈들은, 일부 주사파들은 온갖 걸 민주화 운동 보상이라고 수천만 원씩 받아 챙기면서 지금 정치적으로 출세해서 이제 청와대와 행정부, 각종 공공기관, 국회를 점거하고 있는데 반해 정작 이 나라를 위해서 싸우다 돌아가신 분들은 그야말로 푸대접과 6.25에 참전한 분들한테 지금 참전 보상비 얼마 주고 있습니까? 정말 부끄러울 정도 아닙니까? 또 6.25 때 포로가 되어서 북한으로 갔던 국군 포로에 대해서 문재인 정권이 단 한마디라도 한 적이 있습니까? 저는요, 박근혜, 이명박 보수 정권도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봅니다. 한국에 있는 장기 국군 포로와 교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아니면 돈을 줘서라도 한 명당 100억을 줘서라도 국군 포로를 데려오는 것이 국가의 임무였다고 봅니다. 또 북녘에서 죽어간 국군 유해들도
어떤 형태로든지 가져오는 것이 그것이 국가의 책무라고 봅니다. 미군 한번 보세요. 어쨌든 단 한 명도 적진에 남겨두고 오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몇 년 전까지도 북한에서 유해 발굴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도대체 국가가 뭐냐는 겁니다. 월남전에서 돌아가신 분들 한번 보세요. 자, 월남전에 당시 가고 싶어 갔습니까? 우리가 월남에 군인을 안 보내면 한국에 있는 미군을 빼서 월남으로 보내겠다고 존슨 대통령이나 다 이야기를 하니 한국이 월남전에 대신 참여하고 전력이 강한 미군이 한국에 남아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또 그 이면에 정말 찢어지게 가난해서 무슨 장사를 하더라도 미천이 있어야 하는데 국가가 폐업밖에 없는데 그 폐업에 국가의 투자 미천을 마련하기 위해 파월 장병들이 벌은 돈들이 그 기반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월남전의 특수가 이렇고 거기에 한국 기업들이 가서 오늘날 많은 재벌들로 성장하기도 했습니다. 자, 월남전에서 희생된 수천 명의 한국 장병들, 그분들도요, 나름대로 6.25를 때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싸웠던 분들과 마찬가지로 훌륭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가서 월남이 말도 안 하는데 유감이라고 그러고 베트남에 가서 당시 월남전은 한국전하고 똑같은 겁니다. 공산 세력이 동서냉전에서 한마디로 자기 세력을 확장을 시키려는데 당시 미국에서 예비군으로 있다가 이렇게 불려와서 장진호 전투에서 죽어간, 얼어 죽고 굶어 죽어간 미군 장병들은요, 왜 왔다고 봅니까?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디 처박혔는지도 듣도 보도 못한 나라였는데 동서냉전에서 공산주의가 자유진영을 침략하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열정을 갖고 이 공산진영의 확장을 막기 위해서 한국에서 죽어간 겁니다. 그들이 만약에 용병처럼 남의 나라에 와서 아무 싸울 의욕도 없는 그런 전투에서 죽어갔다면 그렇게 용맹스럽게 이 중공군에 둘러싸인 채 후퇴하는 과정에서도 열정적으로 싸우지 못했을 거라고 봅니다. 전부 포로가 되고 말았겠죠. 월남전도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은 월남전에서 우리 스스로가 당시 파월 국군의 학살을 갖다가 부추기고 한국의 좌파 언론들이 부추기면서 월남전에서 마치 한국인이 가서 월남 여자들을 강간이나 하고 학살이나 한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전쟁이든 다 부수적 피해는 발생하기 마련이고요. 이쪽이든 저쪽이든 전쟁이라는 자체는 그런 것들을 수반하는 것이 필연적인 부분입니다. 그런데 월남전에 대한 참전을 한마디로 이 좌파 정권들은 폄하하고 심지어 수치스럽게까지 만들고 미국의 용병으로 갔다고도 이야기합니다. 한미 상호방위조약에서 상호방위조약이잖아요. 사실상에 미국이 어려울 때 우리하고 연관되는 병력 운용이라면 우리가 도와줄 수도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전쟁을 그렇게 지금 격하, 폄하, 수치스럽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하긴 월명에 의한 월남의 통일을 보고 희열을 느꼈다라고 자서전에 쓴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 아닙니까? 자, 그는 운명이라는 책에서 자신이 쓴 책에서요, 이 미국의 패전에 대해서 희열을 느꼈다 하는 이 홍준표 당시 후보의 지난 대선 후보의 지적에 대해 이영희 교수의 논문의 완결성을 보고 희열을 느꼈다라고 말한 거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이 문재인의 운명이라는 책 131에서 132페이지 사이에 이영희 교수의 논문이 소개되는데
베트남 전쟁의 부도덕성과 제국주의 전쟁의 성격, 미국의 내부의 반전운동 등을 다룬 논문인데요. 완전히 좌파적 시각에서 월남전을 분석한 부분이죠. 결국은 초강대국 미국이 결코 이길 수 없는 전쟁이라는 것이었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문 후보는 이 책을 써 자신의 운명이라는 자서전에서 대학교 1, 2학년 때 처음으로 접한 이영희의 논문은 충격적이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근거가 제기되어 있었고 명쾌했다. 나아가 미국을 무조건 정의로 받아들이고 미국의 주장을 진실로 여기며 상대편은 무찔러 버려야 할 악으로 취급해버리는 우리 사회의 허위의식을 발가 벗겨주는 것이었다라고 소감을 적었습니다. 또 그는 그 논문과 책을 통해 본받아야 될 지식인의 추상 같은 자세를 만날 수 있었다. 진실을 끝까지 추구하며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근거를 가지고 세상에 맞서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히얼은 논문 1, 2부는 누구도 미국의 승리를 의심하지 않을 시기에 미국의 패배와 월남의 패망을 애고했다. 3부는 그 애고가 그대로 실현된 것을 현실 속에서 확인하면서 결산하는 것이었다. 적어도 이 글 속에서나마 진실의 승리를 확인하면서 잃는 나 자신도 희열을 느꼈던 기억이 생생하다. 이렇게 됐는데요. 자, 미국의 패전에 대한 희열이다. 공산주의 승리에 대한 희열이다. 이런 거는 거두절미해서 해서 그렇게 해석된다 하지만은 결국은 문재인이 희열을 느꼈다라는 것은 월남에서 미국이 패전한다라고 말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결과가 그렇게 이루어져서 희열이다라고 한 부분이죠. 그 뭐 말장난을 하고 있습니까? 자, 역사의식이 이런 사람이 지금 대통령을 하면서 오늘 현충일 기념식을 주재했고 무명용사 묘지에 참배했다고 합니다. 자, 저는 걱정입니다. 이런 식으로 역사관이 흘러가고 그리고 한국의 역사는 잘못된 역사고 6.25도 남침이 아니라 내전이라고 유엔에 가서 말을 하고 더 나아가서 남북 간의 이 모든 부분도 쌍방이 마치 책임이 있고 한국이 민족주의를 거부하고 독자적으로 대한민국 정부를 설립한 이후부터 문제가 생긴 것처럼 인식을 하고 지금 문 대통령이 이 정권의 핵심들은 다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48년 이승만 정부가 태어나서는 안 될 정부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태어나야 될 정부는 어떤 정부입니까? 남북이 합작한 정부가 태어나야 그래서 한 1, 2년 뒤에 공산주의로 바뀌어야 그것이 적자였고 이승만은 서자 그리고 이승만 이후에 한국의 모든 역사는 김대중 이전까지 잘못된 오욕의 역사였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제 말 틀렸습니까? 당신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에게 현충일은 뭐겠습니까? 수구 꼴통 반동들의 한마디로 잘 죽은 날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답을 해보기 바랍니다. 파월 장병들은 그러면 헛죽음했습니까? 6.25 때 돌아간 분들 다 내전에서 헛죽음했어요? 허구한 날 곳곳에서 학살자만 건드립니다. 공산 학살은 숨겨놓고 당시 정부나 국군이나 우익에 의한 학살만 부추깁니다. 간첩 잡다가 돌아가신 분도 헛죽음했고 이 썩은 정권을 지키다가 돌아가신 분들도 다 헛죽음한 겁니까? 이제는요, 내년에는 아마 북한의 뜻대로 미북 회담이 되고 이제 종전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북한에 이성건이 내려와서 김영철이 내려가서 아니
반동일 좀 없애면 안 됩니까? 그 현충일이 뭔 말이에요? 현충일 좀 없애시오. 이렇게 이제 말을 해서 현충일이 없어지고 치욕일로, 반동들이 죽은 치욕일로 이렇게 기억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어릴 때요, 제 머릿속에 남아있는 이 기억들이 하나 있습니다. 고우영시 만화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어깨동무에 아마 부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학생 잡지를 사면 부록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때 9월산 유격대라고 황해도 9월산 일대에서 이렇게 국군이 압록강까지 올라갔다가 후퇴를 하던 12월에 창설되어서 일사후퇴 때도 내려오지 않고 이 북쪽에 남아서 당시 9월산 일대에서 활약을 하면서 2,500명까지 그 세력이 한때 늘어났어요. 거기는 아주 다양한 세력이 모였습니다. 북체제를 싫어하는 염증을 느낀 이 북쪽 출신 분들도 있고 또 당시 켈러 부대, 당키 부대, 각종 유격대와 같은 유격대원들도 있고 그런 분들이 1,000여 명의 중공군을 사살하고 300여 명을 생포하고 인민군 여단하고 맞서서 싸우고 그래서 이 휴전선에서 서로 공방전이 이렇게 한 2년 벌어지던 동안에 이 사람들은 9월산에서 한동안 이렇게 싸웠고 휴전 직후 부대가 해체될 때까지 한 800여 명이 계속 싸웠습니다. 그분들은 당시 무슨 생각으로 제가 싸웠을까? 어린 나이에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식 군대도 아니고 후방의 일종의 우익 게릴라인데 거기에 남아서 병참 지원도 제대로 되지 않고 먹을 것도 부족한데 적진에 둘러싸여서 막연하게 그 싸우고 있는 그들의 심정은 무엇이었을까? 근데 이분들을요, 지금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한 2년 전에 이분들이 백령도에서 마지막 무슨 추모식을 하시던 것 같은데요. 자, 이런 사람들은 전부 기억하지 않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역사는요, 거꾸로 가고 있어요. 좌파 정권들이, 좌파들이 쳐놓은 거물에 국민들의 의식이 다 벗겨졌어요. 가짜 평화 속에서 전부, 당연히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될 이 오늘날 대한민국을 유지해 오는데 이름도 명예도 훈장도 군번도 없이 사라진 분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북녘에 송환되지 못한 이 국군 포로들, 이 사람들은 우리는 벌써 잊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을 보면서요, 참 정말 품성에 문제가 있는 민족이다. 어리라고는 개나 발도 없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자기가 어디서 나왔는지에 대해서 뿌리도 찾지 않는 그야말로 좀 문제가 있는 민족이다라는 생각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현충일을 맞아서 우리 이런 분들도 좀 기억을 합시다.